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가 이제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결과 얻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선생님 현장 학생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험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등급 컷이 워낙 낮다 보니까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왔죠? 그죠? 막 이게 막 1등급 맞고 웃고 있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3월 모의고사가 어디까지 간다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집니다. 왜냐?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3월 모의고사에 누가 안 들어가? 재수생과 반수생의 성적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통설대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끝까지 갔어. 유지가 됐어. 걔는 수험생활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수생이 들어오건 반수생이 들어오건 성적이 안 떨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재학생들에 비해서는 좀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딱 들어오게 되면 성적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거 안 떨어지고 끝까지 갔다? 그거는 대박 난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3월 모의고사 성적은 수능까지 가지 않는다. 계속 떨어질 것이다. 무슨 저주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 중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3월에 비해서 수능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뭐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다 이겁니다. 모의, 가짜, 고사, 시험 어디까지나 가짜 시험. 여기서 이제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점을 고쳐나가면은 수능에서는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3월 모의고사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월 학평의 의미. 이거 겨울방학의 노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예비 고3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1, 2월 달에 공부 많이 했을 텐데 겨울방학에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가 요거 평가하는 거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인 실력을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3월 모의고사로 객관적 실력 평가가 되느냐. 물론 재학생들 내에서는 전국 100분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전국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실력이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객관적 실력 평가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재수 반수가 빠져 있거든. 재수, 반수, 그리고 이제 N수생들. 장수생들 중에도 뭐 오래 사시는 분들인가? 장수생들 중에도 실력자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다 누락돼 있습니다, 성적이.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실력 평가가 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객관적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은 뭔 거야, 사실? 6월 평가원. 근데 그때도 완벽하지가 않아. 왜 6월 평가원 볼 때 반수생들이 아직 방학을 안 한 시점이기 때문에 걔네 성적이 합산이 안 돼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이제 수능과 거의 이제 유사한 인원이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9월 평가원 때 진짜 객관적 실력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나의 객관적 진짜 실력은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의미는 이거야. 내가 예비 고3으로서 겨울방학 때 노력 열심히 했는가 요거 평가하시는 겁니다. 알겠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으니까 크게 미련을 둘 것도 없다. 시험 결과에 대해서. 자, 다음 두 번째. 3월 학평의 난이도가 어땠느냐. 난이도가 이제 이거죠. 미쳤다. 미쳤어요. 지금 등급 컷들 봐서 알겠지만 1등급 컷이 이투수에선 82, 그 다음 딴 데서는 84점까지 최고 높게 설정한 데가 84점이야 지금. 82, 83, 84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2등급 컷은 거의 74점에서 75점 선을 제시하고 있고 3등급 컷이 65점, 4등급 컷이 56점. 반 조금 더 맞으면 4등급이야. 이런 난이도의 시험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작년 6월 평가원 때 애들이 어렵다고 걔 난장을 피웠거든. 그래도 80점대 후반대였어. 1등급 컷이. 최근 10년간 수능에서 국어 영역 1등급이 90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거는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는 굉장히 교육청 모의고사 치고는 정말 성의 있게 잘 만든 문제들이야. 너무 성의가 있었던 거야.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셨습니다. 난이도가 이렇게까지 나올 일이 없거든, 수능은. 여러분들 이런 걱정 되잖아. 수능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와,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수학보다 컷이 한참 낮아요 지금. 특히나 이과 학생들은 이과 수학 컷 막 1등급 92 이렇게 나오는데 국어가 82 이렇게 뜨니까 깜짝 놀랄 거야. 국어가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는 살짝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건 아니야. 이번 3월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셨습니다. 이게 시뮬레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학생들한테 좀 풀어보라고 그러고 그럼 난이도 조절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수능은 난이도 평정 기간이 좀 있거든.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어디까지나 상대평가니까. 선생님 현장 강의 학생들은 점수가 막 다 올랐느냐? 점수가 오른 게 아니야. 뭐가 오른 거야? 등급과 백분위가 오른 거예요. 등급 백분위. 선생님 현장 강의 학생들은 언뜻 우리가 점수 조사했었죠. 어때요? 거의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 점수가 오른 게 아니라 국어가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야. 상대평가니까 등급이 올랐다. 예를 들면 직접적 비교가 되는 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 봤었잖아. 그거랑 비교했을 때 등급이 오르거나 백분위가 더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공부 잘 하신 겁니다. 제대로. 이런 시험에서 점수가 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제자 중에 점수가 오른 애도 있어. 야, 이 와중에 점수가 올랐으면 등급은 확 뛴 거야 지금. 알겠죠? 그거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 위치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원점수를 신경을 써요. 그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은 1등급 컷 96이었을 때, 96.1등급이었을 때 그 점수가 지금으로 치면은 83점인 거니까 상대평가잖아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와중에도 다 맞은 사람이 있다고. 100점 맞은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45분 만에 다 풀고 45분 만에 다 풀고 다 맞았대요. 그 누구야? 신영균. 신영균. 나도 이제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문제 다 풀거든. 문제 다 풀었어요.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문제 다 풀면서 애들 좀 어려웠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풀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하는데 보통 선생님은 채점도 안 합니다. 내가 곧 답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 풀고 나서 채점을 해야겠더라고. 좀 후달려. 중간에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45분 만에 깔끔하게 풀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풉니까? 전공자기 때문에 문학 지문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지문이잖아. 그런 데는 굉장히 빨리 풀어요. 문법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어려웠겠지만 전공자 입장에서는 뭐 이제 문법 다 아는 사항이니까 금방 풀거든. 빨리 풀고 그 다음 채점을 하는데 틀렸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떨렸어요. 딱 채점을 딱 마친 결과 내 자신을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역시 신영균 자격이 있어 막 이러면서 내 자신을 칭찬했어요. 현장 강의 학생들 중에서도 98점은 꽤 있어요. 98, 97 이런 학생들은 꽤 있는데 대다수 원래 1등급이었던 학생들이 80점대 중반을 맞았다. 국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난이도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수능은 이렇게 안 나와.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학습 방향.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나요? 그것도 이제 영역마다 좀 다를 텐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화법 같은 경우에는 지문 유형 학습을 좀 하도록 하세요. 토의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고 발표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고 뭐 토론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지문 유형 학습을 좀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작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 학습을 좀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도 작문의 문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 글쓰기 계획,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하기, 고쳐쓰기 5개의 문제 유형이 있잖아. 문제 유형을 학습을 하시되 전체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거 화법 플러스 작문의 융합 지문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딱 보니까 여러분들 좀 뒤였을 텐데 기존에는 1, 2학년 때는 어찌어찌 머리 굴려갖고 보기 박스 보면서 머리 굴려서 짜맞추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 그런 문제가 거의 없죠. 역시 문법은 개념이야. 그 다음에 문법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겠어요. 적용 연습. 화법 작문은 무슨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럴 이유가 없는데 문법은 적용하는 연습도 좀 많이 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
문학은 비문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건데 이 문학 지문에서는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개념학습 역시 다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EBS 문학 직접적으로 수능에 연계되는 EBS 지문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독서 파트 같은 경우 비문학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독서 파트는 뭘 해야 되느냐? 독해력 증진 학습. 독해력 높이는 걸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BS보다는 오히려 기출문제, 기출지문이 이제 지문 구성이 짱짱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어떤 독해력 증진하는 학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융합지문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 융합이 요즘에 수능 국어 대세잖아요. 이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번 3월 모의고사에 색다른 지문의 유형이 있었느냐? 없어요. 문제 유형들 보니까 지문 구성도 마찬가지고 지문의 구성이 작년 수능에 준해서 출제가 된 겁니다. 작년 수능을 보면서 거의 그대로 모방한 그런 거기 때문에 지문 유형에 있어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지문 구성이. 그 다음 문제 유형, 신유형 문제들 보이나요? 신유형 문제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문제 유형들이야. 새로운 구성의 지문이 나오거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어려웠던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시되 본인이 좀 약한 부분을 더 신경 써야겠죠. 요즘 수능 국어에서 1등급을 결정짓는 파트가 이 독서와 요 문법 파트잖아요. 이쪽을 좀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험은 잘 본 사람들은 선생님 등급 컷이 낮아서 이번에 뽀록 터진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아니 그게 네 실력입니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그거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성적이 계속 유지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번에 너무 어려워서 완전히 망했다. 기존보다도 더 안 나왔다. 그럴 때는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듬으면서 다만 문제점이 뭔지는 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고쳐나가는 그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본 해설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